어차피 교과 외외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냥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원래요, 이제 어떤 넓이를 구하는데 y는 x제곱이라는 애의 넓이를 0에서 1까지를 구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dx 하면은 끝나요. 이건 되게 뭐 간단한 얘기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얘가 도대체 더 넓이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n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x1, x2, x3, x4 그럼 얘가 xn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를 y는 fx fx는 x제곱 이렇게 놓을 건데 우리는 이제 요 직사각형과 요 직사각형과 요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됐습니까? 질문합니다. 가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0에서 1까지면 n분의 1일 거예요. 그쵸? n등분한 거니까.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fx1이에요. 맞아요? 됐어요? 여기가 x1일 때 이 y값은 fx1이죠. 이게 뭐 x1의 제곱이에요. 그쵸?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 얘가 fx2예요. 여기까지 됐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 더한 게 저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n분의 1은 상수니까 밖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얘는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의 넓이가 아니지만 만약 여기에다가 리미트 n이 만약 무한대로 갈 때라고 쓴다면 저 간격이 매우 촘촘해지고, 그쵸? 매우 촘촘해지면 요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이게 곡선의 넓이가 된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합시다. 원래는 샌드위치 정리로 증명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얘를 n을 정말 촘촘히 하면 거의 곡선의 넓이와 똑같아지겠죠. 지금은 대충대충 나눈 거니까 저렇게 많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생기지만 실제로 진짜로 촘촘하게 자르면 거의 같아질 거다라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시그마 어디로 갔어?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xk를 구해볼게요. 자 x1은 얼마입니까? n분의 1이에요. 그쵸? 지금 이 문제에서요. x2는 얼마입니까? n분의 2예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인데 n등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그러면 xk는 n분의 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xk의 제곱이니까 얘는 n분의 k의 제곱이에요. 맞습니까? n분의 1이고요. 됐어요? 얘는 이거 얘 상수거든? n세제곱분의 1 얘는 시그마 k제곱이네요.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때리면 6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극한값에. 그렇죠? 답은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게 저 넓이를 구하는 기본 원리예요. 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이 x의 5제곱이라면 우리는 못 구할 거예요. 왜? 우리 시그마 5제곱을 배운 적이 없거든. 그치? 우리가 기껏 배운 건 시그마 3제곱까지밖에 안 배웠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이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결국은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시그마를 못 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조금 원시적이지만 우리가 왜 도대체 0에서 1까지 fx dx가 0에서 1까지의 이 넓이인지에 대한 얘기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저런 넓이를 구하려면. 그러면 이런 넓이를 이용하지 않고 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거예요. 됐죠? 자, 요걸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n을 무한히 보내서,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요 개념이 적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 계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인테그랄은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뭐 쭉쭉쭉 이어지는 것도 그랬었고, 그쵸? 상수가 빠지는 것도 그랬었고. 그래서 인테그랄과 시그마가 이런 어떤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 y는 fx라는 애가 있고 a에서 b까지 이제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됐죠? 요 넓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 수업을 해본 지가 제법 됐어요. 왜냐면 작년에도 안 나왔고, 그쵸? 작년에도 안 나왔으니까, 자, 이제 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요 개념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SX라는 걸 생각할 거예요. 어떤 SX를. 그리고 얘가 이런 함수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X값이 변하면, 이렇게 사실 얘는 이런 거죠. 이건 X값이 변하면 이 함수 자체의 값이 변해요. 그쵸? 그러면 X값을 어떻게 잘 조절하면 이 넓이를 나타내는 어떤 식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자, 얘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개념이 조금 저도 오랜만에 설명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이쪽에서, 어떤 무한한 저쪽에서 여기까지의 넓이, 다 양수라고 우선은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0까지의 넓이가 있죠. 1까지의 넓이가 있을 거예요. 저쪽에서부터. 저기서 A까지의 넓이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B까지의 넓이가 있을 거고요. 요 어떤 X까지의 넓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걔를 SX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아주 무한한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SX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뭘까요? SA겠죠. 그쵸?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아랫부분의 넓이는 SB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어떻게 표현이 되면 SB 빼기 SX 빼기 SA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얘를 델타 S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S의 어떤 변화량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니에요. 요 함수를 정의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떤 SX 책에서는 여기서부터만 정의하는데 저는 저쪽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x 더하기 델타 x라는 부분까지의 넓이를 이렇게 본다면 여기까지가 x 플러스 델타 x고, 그러면 요 부분만 생각하면 여기를 s 델타 x라고 할게요. 여기에 진짜 의미는 s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sx예요. 요 사이 부분. 여기까지 됐어요. 얘를 조금 간단하게 여기선 델타 S라고 썼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델타 S 이렇게 쓸게요.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델타 X분의 델타 S가 아니에요. 델타 X분의 델타 S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델타 S는 얘 곱하기 제가 뭐죠? 곱하기 요 안에 있는 함수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그걸 최소값이라고 표현할게요. 얘하고 가로의 길이 곱하기 최대값의 사이에 있어요. 맞아요? 이 말은 그건 뭐 대충 이렇게 잘랐다고 하면 요 직사각형보다는 클 것이고 요 곡선의 넓이는 요 직사각형보다는 작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양변을 델타 x로 나누면 델타 x분의 델타 s가 저 값에서의 최대값과 저 값에서의 최소값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요. h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 얘가 저거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고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제 이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쵸? 거기서의 최대값, 최소값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요 길이를 의미합니다. x에서의 요 길이. 왜냐면 얘가 점점 좁아지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fx예요. 얘도 fx가 돼요. 됐어요? 그리고 얘는 요 델타 x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넓이의 변화율.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던. 그래서 S'X가 fx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넘어오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S는 라지 fx 더하기 c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 끝났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SB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SA죠. 그러면 요걸 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부분의 넓이인 거죠. 그쵸? 그런데 그걸 요 오른쪽 식으로 나타내면 F의 B 더하기 C에서 F의 A 더하기 C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얘가 우리가 저 정적분에서 정의했던 얘인 거예요. 됐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다 없앴어요. 교과 과정에서 저 뒤로 넘어갔습니다. 미적분의 맨 끝 단원으로 넘어가서 왜 도대체 얘가 넓이를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왜 위쪽은 양수인데 아래쪽은 음수일까요? 바로 이 fx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서 사실 정적분 값은 넓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그 델타 x에다가 함수 값을 곱한 거예요. 사실은 이 변화율에다가. 그래서 이 함수 값이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고 적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델타 x가 양수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델타 x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적분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곱해지는 값이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따지고 첫 번째 함수 값이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또 양음을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위쪽에 있으면 양수인데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 넓이를 저 곡선의 넓이로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은 이 교과 과정이 없어지고 얘를 그냥 외우세요 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학교에서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겠어서 어쨌든 프린트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거야.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거야. 네,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사실 얘로요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없어요.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뭘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아까 첫 번째 설명했던 거 있죠. 리미트 시그마로 진짜로 수동으로 넓이를 구하시오는 나왔었어. 그 구분구적법이라고 하거든.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넓이를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문제 어떻게 내겠니? 첫 번째 네모넣기를 넣고 서술형으로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안 그러면 다 적분으로 해서 놓지. 누가 그렇게 리미트 시그마를 해서 계산하겠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거를 낼 수는 없죠. 이거는 그냥 이론이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론이어서 이래서 저거를 구하는구나 라고 했고 요 뒷얘기가 또 시험에 나와요. 근데 요 뒷얘기는 아마 안 했을 거야. 요 뒷얘기까지 하는 건 너무 많이 간 얘기여서 실제 시험 문제에선 요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된 식을 적분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미적분에서 맨 뒷단원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놓고요. 지금은 이제 끝이에요. 뭐 더 할 얘기 없습니다.